여러 가지 정신병력과 사고 사항,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으며 당시 정황이 어땠으며 이런 부분들을 진짜 면밀하게 모든 분들이 보험금 제대로 받는 그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낭만 손해사정사 이주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이게 보험적인 분쟁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인데, 자살보험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중에 자살에 관련된 사망이 과연 보험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주제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 손해사정 의견으로 많은 사례와 그리고 법원적인 판례,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라고 한다는 거는 피보험자라고 하죠. 보험을 가입한 대상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는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이 존재하죠. 우리가 말하는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상해, 재해라고 하죠.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크게 얘기하면, 재해라는 거는 교통사고처럼 외부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나 추락을 했거나 물에서 익사를 했거나 외부적인 사안으로 사망을 이르게 되면 재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자살, 고의사고라고 얘기하죠. 자살사고라는 거는 이 피보험자가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행위가 스스로 이루어졌냐에 따른 사고를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TV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살이라는 게 약을 먹고 사망에 이르거나 목을 맨다든지 연탄불을 피우고, 이런 행위 자체가 고의로 인해서 스스로 인지를 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자살사고라고 하죠. 기본적인 요건에서는 자살사고는 보험의 대상 요건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보험에서는 약관에서 명확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고 해서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사고를 이렇게 약관이라는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고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살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해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보험 요건상, 보험은 자기 스스로 해친다는 것을 알고 가입을 하면 누구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면 보험을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막고 보험의 형태적으로 인정이 안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관의 문구상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이 자체를 자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살도 사망보험금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보험약관의 밑에 그러나 보험 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그것이 증명됐다 할 때는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많이 애매모호하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살을 고의사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의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자신을 해치기 위해 인식하고 했다라는 걸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거나 진짜 스스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자살이나 행위를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자살이라 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상태, 피보험자분의 자살에 이를 당시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그게 정신질환이든 이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게 사리분별 판단 능력이 내 스스로 자살에 이르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쉽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고의 사고라고 인정이 돼서 자살 사고는 보험에서 해당이 안 된다라고 대다수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경우죠. 이런 부분들은 많은 소송, 판례가 많은 분쟁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판결문이 나오고 그 해석의 정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고의라는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는 당연히 보험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원인의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의사가 없는 상태,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 내가 판단을 하고 자살을 이룬 게 아니고 이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판단 자체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서 없는 상태라 경우는 보험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게 매칭 약관을 해석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죠.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망인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이 될 수 있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상태에 대한 판례 내용인데 극도의 흥분 및 심리 불안 상태에서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일으켰을 때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자살한 것이다. 라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판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상태가 흥분된 상태, 심리불안 상태, 이게 정신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당시의 상태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만큼 의사를 제어하지 못하라는 이런 구체적인 상태를 입증됐을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다라고 보고 우연한 사고로 본다는 거죠. 고의 사고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 자살이 재사망이나 상해사망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유가족에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망인의 나이나 평소 성격, 가정 환경들을 봤을 때 유서를 남겼거나 그리고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상태나 행위나 장소, 방법들을 비추어 망인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내용이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망인은 자살 당시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 상태의 나이나 성격이나 가정 환경이나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망에 이르렀을 때 과정, 목을 맸거나 유서가 있었거나 이 모든 정황을 판단을 했을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지를 분석해서 판단을 했을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정이 되지만 대다수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기준상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라고 판결이 되거나 상황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는 경우죠. 여기서 제 손해사정 의견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자살이란 사고는 일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진 거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 사고가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상담을 하면 기본적으로 목을 매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수면제 약을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약물적인 약물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추락을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연탄불 같은 중독성 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 상황 당시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라고 입증하는 게 다소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판결에서 보셨듯이 그 사고의 정황의 나이나 행적, 정신적 질환들을 분석했을 때 극도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라고 입증하는 거는 이 과정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보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망의 과정이
어땠느냐에 대한 따라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석이 되고 당시의 정신병 기록이 얼만큼 심했느냐, 뭐 우울증이 있었느냐, 망상장애가 있었느냐, 조현병이 있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당시의 정황들, 유서가 있었는지 뭐 아니면 이 문자 기록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 복잡한 모든 과정을 다 분석했을 때 자살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을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입증이 돼야지 자살 사고도 보험에서 재해 사망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사고로 인해서 손해사정 위임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망인의 이제 자살 사고로 일어난 사망 진단서를 보면 대다수 외인사지만 이제 의도성 여부가 자살이라고 판단이 되죠. 목 졸림에 의한 질식이라 해서 목을 매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망 진단서가 뭐 의도적 사고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자살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말하는 재해 사망이나 상해 사망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경우죠. 사건 기록을 보면 이제 우울증, 무기력증, 건강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신변을 비관해서 목을 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타살이나 타인 범인은 없어 보인다. 결국 정황상으로 본다 그러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을 매 사망해서 자살 사고로 보여진다라는 경찰 기록이나 망인의 사건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을 본다 그러면 자살이라는 사고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해당이 자살 사고지만 보험에서 사망 사고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보험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망인이 우울증 앞서 있어서 우울증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를 뭐 법의학적이나 정신과 쪽에 한번 뭐 문의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종합해서 봤을 때 망인의 정신질환 중증 이상이라는 중증 보면 중증 이상이라고 할 수 없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대다수 판정합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뭐 일반적인 자살 과정이 목명사 이런 경우는 우울증 자체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100에 99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이 자체를 자살 사고로 보고 고의 사고라고 보고 보험금 지급 면책으로 지급 처리가 되는 게 이제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치 소견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주치사항 보면 뭐 불면, 불안 등 이런 변동이 우울감,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살의 연관성에도 해당이 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추측도 가능하다는 주치 소견도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의료적인 자문을 시행해서 저희는 입증을 했습니다. 충분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되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는 반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게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자살이라는 입증 근거를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당연히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판단해서 보험금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정리하자 그러면 자살 사고 충분히 보험에서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많이 판결이 되고 있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살 사고라는 것은 보험에서 해당이 이 기본 요건상 해당이 안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로 입증이 된다라면 충분히 자살 사고도 재해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저희 의견입니다. 약관에도 나와 있으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살 사고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정신병력과 사고 사항, 어떻게 사망이 이르렀으며 당시 정황이 어땠으며 이런 부분들을 진짜 면밀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상 확인이 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라고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살 사고라도 충분히 재해 사망 보험 인정 가능하여야 된다라고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사고죠. 뭐 자살이라는 사고가 갑자기 주변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보험의 적인 부분도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살 사고라 하더라도 이 충분한 입증 근거와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라는 근거가 확보된다 그러면 자살 사고도 보험에서 재해 사망으로 인정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살 사고, 안타까운 사고지만 혹시 그런 사고로 통해서 보험적인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그런 쟁점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라고 꼭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거운 주제였지만 자살 사고에 대한 보험금 분쟁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낭만 손해사정사 이주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